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료 재고 관리 시스템 안 써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셀러분들 중에서 유료 재고 관리 시스템을 먼저 찾아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비즈니스 규모에서 그런 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규모와 환경에 맞게 딱 맞는 도구를 쓰면 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엑셀이라고 생각하고요. 엄청 가볍고 처음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커지면 그 위에 기능들을 진짜 쉽게 붙일 수도 있고요. 엑셀만 써도 입고 출고 재고 분석 다 됩니다. 재고 시스템 포스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유료인데 심지어 복잡하기까지 한 경우가 꽤 있고요. 엑셀은 공짜인데 더 쉬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쓰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히려 초반에는 시스템이 더 복잡하고 세팅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실제로 온라인 셀러, 오프라인 소도매점, 그다음 도매 물류 업종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들을 좀 바탕으로 왜 엑셀만으로도 재고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왜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판매 처음 시작하면 보통 저희가 제품을 SKU라고 표현하죠. 똑같은 옷이라 하더라도 색깔에 따라 좀 다를 경우는 이제 SKU로 구분을 하는데, SKU로 많아봤자 한 20개 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유료 시스템 진짜 필요가 없어요. 입고 출고 재고 흐름을 한눈에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품이나 누락 실수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라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포스가 달려 있는데, 포스에는 재고 관리 기능이 정말 수십 가지가 있어요. 운영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판매 예측도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얼마 팔았고 얼마 남았고 몇 개를 더 발주를 내야 돼,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이 많으면 찾다가 시간만 늘어나고, 이거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일이에요. 도매업을 한번 살펴보면 SKU랑 이 로케이션별로 재고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있으면은 없는 재고를 내가 채워 넣어야겠구나 라는 것만 식별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발주, 과소발주만 찾아내면 어느 정도 진짜 웬만큼 다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요식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님 왔는데 이제 제품이 없어서 음식을 못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이 빠르면은 과발주를 내는 상황이 다반수입니다. 근데 과발주를 냈다라고 하면은 식품이 사실 며칠 안에 못 쓰면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손실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빠르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엑셀로 딱 보이는 거를 잡아야 한다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엑셀은 실수로 뭔가를 입력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명드릴 드롭다운이나 유효성 검사 이런 것만 해도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초반에는 진짜 이 가성비의 조합이 최고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을 쓰는 것보다 내가 내 판매하는 제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을 하면은 내 비즈니스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엑셀을 하면서 한 번 더 보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제품이 언제 잘 팔렸고 누구한테 팔렸고 내가 왜 실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진짜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엑셀을 보다 보면. 그래서 엑셀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내 비즈니스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라도 저는 엑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진짜 빠짐없이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어서 영상 3번에 나눠서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표준화하는 법, 그 다음에 자동화하는 법, 그리고 시각화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2025년 1월부터 지금 마지막이 2025년 11월 30일인데 아직 안 왔죠. 이거 그냥 가짜 데이터라서 그런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하루에 몇 개를 팔았고, 여기 토탈 보면 54개를 팔았는데 여기 SKU 아이디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몇 개씩 팔려서 오늘 내가 54개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내 날짜랑 상관없이 총 몇 개를 팔았는지, 이 전체 내 판매 맵을 볼 수 있는 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3가지가 있는데, 개념이 안 섰다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 틀고정이나 서밋프레스 같은 영상
따로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오늘은 이거를 구현하는 법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샘플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시트를 보시면 제품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구매, 고객 마스터, 유통기한 임박, 이렇게 5개의 시트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폭스를 쓰시는지, 어떤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에 따라서 포맷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치만 논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할 거는 판매 시트를 보시면 판매가 이 판매 일자별로 어떤 제품이 몇 개가 팔렸고 누구한테 팔렸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SKU ID라는 것은 제품 아이디에 보면은 SKU ID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SKU ID가 판매 데이터에서는 이게 몇 개 팔렸다라는 것만 알 수 있고, 이게 어떤 제품이야 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이렇게 찾으면은 즉석식품인데 제육덮밥이고 보통이라는 제품이네요. 이런 식으로 판매는 SKU만 있고, 이 SKU 아이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품 마스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매에 보면은 SKU 아이디가 또 있고 고객 아이디가 있는데, 판매를 했으면 판매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고객의 아이디가 뭐 C1400이라는 아이디가 붙어 있는데, 이 고객 마스터에서 가서 찾아보면 65세 여성분에게 판매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는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있다는 가정 하에 어떻게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시트 하나를 추가해서요, 이 판매 데이터에서 날짜만 한번 가져올게요. 이게 이 판매 2025년 1월 1일에 여러 개가 있는 이유는 판매된 제품이 여러 개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판매 날짜별로 총 몇 개를 팔았는지를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해요. 여기 A1열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2025년 1월 1일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 A열을 선택하고 난 후에 여기 데이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중복된 게 4,660개가 발견되어서 335개가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클릭을 하면은 1월 1일 중복된 것이 다 사라지고 날짜별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제가 SUMIFS 함수 쓸 거예요. SUMIFS 쓰시고 판매에서 수량 선택해 주시고 콤마 판매 일자 콤마 그 다음에 여기서 2025년 1월 1일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를 딱 누르게 되면은 54개라고 떴습니다. 전체 판매 수량이라고 하고, 얘를 전체 복사해 볼게요. 여기 오른쪽 끝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하면은 전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제품별로 뭐 몇 개 팔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전체 수량만 볼 경우에는 이렇게 팔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제가 틀 고정 한번 해볼게요. 여기 판매 일자랑 수량이 있는데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은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열에다가 놔두고 여기 보기 가셔서 틀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틀 고정 해주시면은 이렇게 내려도 판매 일자랑 전체 판매 수량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C열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가 어떤 제품을 팔았길래 54개가 됐는지 또 한번 통계를 내볼 거예요. 그러면 다시 판매 시트로 가서 이 SKU ID를 복사를 다시 한번 하고요. 전체 복사하고, 이 똑같은 SKU가 날짜별로 여러 개가 팔리겠죠? 이 131이라는 제품이 1월 1일에도 팔릴 수 있고 2일에도 팔릴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은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된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 데이터에 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 다시 하면 중복된 항목이 다 제거된 걸 알 수 있고요. 이 SKU 아이디를 빼고 나머지만 전체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시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그냥 붙이면 이렇게 세로로 붙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가로로 붙이고 싶은 건데, 단축키가 Alt E S E입니다. 이게 방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다시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 중복 제거된 이 SKU 아이디를 복사해서 다시 와서 붙여넣고, 여기 컨트롤 있는 쪽에서 클릭하시면 여기에 화살표 행렬 바꿈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게 가로로 붙는 이런 기능인데, 할 때마다 이거를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행렬 바꾸기 하면은 조금 귀찮으니까 붙여 넣을 때 Alt를 누르시고, Alt 누르시면 여기 단축키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ESE라고 하면은 저절로 행렬 바꿈이라는 것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가로로 딱 갖다 붙어요.
그 단축키만 모아놓은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여러 개 단축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Alt ESC는 지우겠습니다. 기억해두고 계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품이 붙었기 때문에 이 밑에 제품별로 제가 다시 통계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줄 하나 추가하고, 네, 여기다가 이 제품이 이 날짜에 몇 개 팔렸는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이 날짜에 몇 개 팔렸는지 여기다가 한 번에 넣는 그런 함수를 써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달러로 행렬 잠그기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근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분명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일부러 에러를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로 행렬 잠그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um if s 쓰고 판매 데이터 가서 이 수량을 썸낼 건데, 콤마 이 날짜 중에서 콤마 다시 이 시트로 돌아오셔서 이 날짜에 해당되는 것만 썸을 낼 거고요. 콤마 다시 판매해서 요 SKU ID 중에서 여기 SKU ID에 해당되는 것만 합계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함수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제가 여기 모든 시트에 전부 다 일괄로 적용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를 그대로 쓸 경우에는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그럼 빵빵빵빵 뜹니다. 왜냐하면 참조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오른쪽에 붙여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판매 시트에서 C열을 참조해야 되거든요. C열이 뭐냐? 수량입니다.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이 C까지 D로 옮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C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것이 달러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함수를 보시면 판매 시트에서 C를 참조를 할 건데 이때 달러 표시를 이렇게 쓰면은 제가 복사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판매를 낼 건데 제가 함수를 오른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판매 일자가 SKU ID로 이렇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도 고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AA 따로 넣었는데 이때 F4를 누르시면 한 번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트 3의 A3이 뭔지를 보면은 시트 3의 A는 이 날짜 컬럼인데 이걸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A가 B열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를 고정을 하고 숫자는 고정하지 않을게요. A만 고정하고 숫자 4에는 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요. 여기다가 잘못했네요. A만 고정을 하겠습니다. 숫자 3은 고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 판매 시트에 있는 B열을 가서 보면 이 SKU ID인데 이게 오른쪽 수량으로 옮겨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열을 고정하겠습니다. F4 눌러서 한 번에 고정해 줄게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C 제품이 D 제품으로 옮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은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이거를 밑으로 내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1 숫자로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만 달러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빵빵빵빵 뜨는 게 왠지 이상하죠? 전체를 한번 넣고 보겠습니다. 여기 간간히 뭐 3개, 1개, 2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함수가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전체 한번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짠! 붙여넣으면 네, 여러 개가 떴습니다. 뭐 2개 있고 3개 있고 1개씩 이렇게 적용된 거 보니까 왠지 틀린 것 같진 않아요. 1월 1일에만 유독 좀 판매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제품별로 전체 썸 값을 한번 내볼게요. 썸 하시고 전체 선택하고 엔터 하면 54개 팔렸고 이것도 전체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4개, 32개, 3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함수는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별로도 썸 값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이 34개 팔리고 뭐 37개 팔리고 이것도 전체 복사를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를 숫자로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여기 콤마 하면은 숫자는 숫자로 표시되고 0은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가 되고요. 이거 조금 잘 볼 수 있게 이 전체 판매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만 제가 이렇게 봐볼게요. 여기 홈에서 조건부 소식 들어가셔서 데이터 막대에서 이 파란색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줄여서 보면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들이 그게 날짜별로 어떻게 판매되었는지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나만의 맵을 그린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별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똑같이
조건부 소식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붉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날짜별로 조금 등락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나중에 뭐 여기다가 요일을 넣는다든지 해서 요일별 뭐 주말 아니면 뭐 평일에 집중도가 있는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이 제가 막대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막대가 긴 놈도 있고 뭐 60개짜리도 있고 짧은 거는 뭐 22개짜리도 있는데 뭐 한 개씩만 샘플로 찾아볼까요? 이 161이라는 제품을 제품 마스터 가서 컨트롤 F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스낵이고 포카칩이 많이 팔렸네요. 그리고 이거 22개 팔린 거 얘도 하나만 찾아보면 초코링이 조금 덜 팔렸네요. 그리고 요거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뭐 수량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 부분만 선택을 쭉 하시고 삽입해서 여기 그래프 가서 일단 막대 그래프로 제가 해볼게요. 네, 조금 보기 좋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수량 없애고 이걸 조금 크게 키우고 뭐 등락이 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0개 정도는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좀 볼 수는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의미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언제 많이 팔렸고 재고를 얼마나 더 사야 되고 팔린 거에 따라서 추가 주문을 몇 개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